더 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의 연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도심에서만 주행할 거고요. 시승 차량은 이륜구동, 전륜구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5.6km고요. 도심에서 주행했을 때는 16.2, 고속도로에서는 14.8km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릭 컴퓨터 리셋 할 거고요. 0으로 리셋을 하고 주행했을 때의 연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ASMR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채널 운영하면서 짤막짤막한 얘기들도 한번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이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이거든요. 모든 옵션을 다 포함시킨 차량이다 보니까 4,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돈시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그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차량 크기라든가 외관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내가 여기에 충분한 편의 장비나 안전 장비를 더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4,5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셔도 저는 만족도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돈이면 이제 등급을 한 등급 소렌토까지 올라가서 옵션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터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 질문 같거든요. 저한테는 계속 질문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지금 올리면 그란 컬러스 하이브리드가 낫냐 이게 낫냐 투싼이 낫냐 이게 낫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의미 없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궁금하신 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떤 성향이신지도 모르고 기존에 어떤 차를 타고 계시는지 제가 예전에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로 올린 적도 있는데 저한테 정말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한 저한테 사전 정보를 좀 주셔야지 제가 차를 타보고 나서 요런 게 좀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서는 갑자기 덧글로 저한테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제일 제가 힘들었던 질문은 K5가 좋아요 소나타가 좋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진짜 의미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저한테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 있으니까요. 개인의 연령대라든가 연봉 수준, 사는 지역, 라이프 스타일, 기존에 탔던 차, 가족 구성원 이렇게 좀 최대한 많이 정보를 주실수록 제가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는 차량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1.3km고요. 총 시간은 2분 지났고요. 연비는 32.1, 리터당 32.1리터인데 요거는 EV 모드가 지금 많이 부동을 해서 연비가 좀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 같고요. 쭉 한번 도심 주행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4기통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내연기관만 보면 180마력에 27.0kg 폴스미터고요. 전기 모터가 47.7kW에 260 조금 넘거든요. 263, 4 정도 뉴턴미터로 알고 있는데 체감상 제가 느꼈을 때는 한 200마력대 초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1.6 터보에 비해서 어떤 그 순간순간에 힘이 조금 부족하거나 했던 느낌들 받게 되거든요. 그런 조건과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 전기 모터랑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힘에 있어서의 여유도 조금 더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1.6 터보 모델에 8단 미션이 들어갔죠. 지금 현재 이 차량은 6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션의 구성과 단수 그리고 이 기어비의 세팅 차이가 조금 있어서 동일 구간에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차량을 시승해 봐야지만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에 있어서의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점 전달을 좀 드려보고요. 현재 이 차량은 3,450km 정도 누적 주행거리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의 시승 차량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제가 35에 맞춰놨는데 너무 높게 세팅을 안 하거든요. 좀 튀는 승차감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날이 추워지니까 바로 또 공기압 낮다고 자꾸 경고등이 떠서 38 정도로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준 공기압보다는 조금 연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공기압을 더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2.5km, 5분 정도 지났고 연비는 리터당 18km. 예, 이제 좀 위험했죠? 사각지대는 아니셨을 네, 미안하다고 깜빡하시는데 사각지대는 아니셨을 것 같은데 뭐가 저렇게 급하신지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놀랬습니다. 예, 연비는 리터당 18.8km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이 하이브리드 지금 모니터링 제가 켜놓고 있는데 배터리가 충전하는 속도 대비 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줄어들어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통은 T맵, 이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동을 시켜서 T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이 T맵을 켜놓으면 왜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T맵을 썼냐, 이유가 있냐, 이걸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순정맵만 쓰면은 왜 순정맵만 보여주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로 연결을 해서 카카오맵이나 아니면 그 T맵 연동했을 때의 모습도 보고 싶은데 연결성 같은 것들 왜 안 보여주냐, 이렇게 또 하세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여드려 보고 있는데 연동성이 어떤지, 중간에 뭐 끊김이라든가 더딘 것들, 이 렉 걸리고 이런 건 없는지를 보여드려 보려고 일부러 이제 또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 연결한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뭐 현대기아차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 워낙 인터페이스도 좋고 성능도 괜찮아서 그런 질문이 달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참 유튜브가 어렵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 의견 주시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이 T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시 또 예전처럼 무조건 그 차의 순정 내비게이션으로만 콘텐츠 구성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의견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3.7km, 7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22.5km, 22.8km 유지하고 있습니다. EV 모드 커버리지가 폭이 좀 넓은 편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시동이 걸릴 때 약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차는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더 뉴 스포티지 기아가 출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의 안전 및 편의 장비, 그리고 앞뒤에 페이스리프트가 조금 됐죠. 특히 이제 전면부의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뿐만 아니고 흡차음제 보강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차량 등급에서는 저는 도심 주행에서의 정숙한 느낌, 실내의 소음 정도는 꽤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주변에 트럭이나 버스가 지나가더라도 소음 진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거슬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4.5km고요. 10분 정도 지났고요. 연비는 리터당 2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더블 D컷이라고 해서 위아래가 이렇게 끊겨 있는데요. 글쎄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저도 적응하는 좀 힘들었고, 특히나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엠블럼이, 가운데가 보통 일반적인데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센스? 디자인 측면에서 뭔가 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좀 드려보고 있는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부분도 단점으로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기아 자동차에서 좀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다시 또 가운데로 의견을 반영해서 옮길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은 제가 신호가 걸리면 그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식으로 할 거고요. 절대 뭐 다른 편집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5.2km, 연비는 리터당 20.3km입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 그냥 디폴트가 에코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소음 진동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려 보면은요, 일단 전륜 스트럿에 투방향 댐퍼가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로드 노이즈가 확실히 좀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이전 차량 오너분들이 속상할 정도로 확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감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그리고 B필러 크러쉬패드 언더커버에 흡차음제 추가된 부분들, 도어 트림에 그 각종 그 흡음재가 들어가는데 요거 밀도를 좀 증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부분들에서 전반적인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이지만 기존 대비 확실히 좀 정숙하다, 정숙성에 있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21년도 6월인가요? 7월 달에 처음 이 차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지난해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으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또 막 한 1, 2년 새에 확확 바뀌고 이러면 이 기존 오너분들 입장에서는 중고차 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한 3, 4년 주기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제가 운전이 그렇게 좀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차량을 테스트 해보려면은 아무래도 영상 촬영하면서 제가 달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을 가지고 의견을 전달 드리는 건데, 야 너처럼 그렇게 운전하고서는 무슨 뭐 언더스티어가 어떠고 오버스티어가 어떠고 뭐 그립 컨트롤이 어떠고 이런 얘기를 네가 하냐, 제대로 타보지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답답한 게 나름 충분히 테스트 해봅니다.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한 이틀 정도는 타봐야지 저도 할 얘기가 나오지, 안 타보고선 받자마자 말을 못해요, 이걸 느껴보지 않으면. 그리고 와인딩 로드는 제가 가는 데가 있거든요. 동일한 구간에서 이렇게 좀 세게 달려보는데, 물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최근에는 제한적이긴 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졌을 때 보통 이른 아침에 촬영을 많이 해보고 테스트 차량 시승을 많이 해보는데,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나름의 충분한 테스트를 하고 나서 공도에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보지 않고 달려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금방 알거든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은근히 또 그 질문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어떤 분은 911인가? 포르쉐 앞에 포르쉐가 있어서 또 생각이 났는데, 911 리뷰에 아니 그렇게 달려봐가지고 무슨 차량의 성능을 알겠냐, 서킷 같은 데서 제대로 달려보고 리뷰를 해라. 근데 아시겠지만 개인이 서킷에 가가지고 제가 전업으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내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나름 어딘가에 숨어서 뭔가 좀 달려보고 밟아보고 세워보고 해본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이 공도에서 리뷰만 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거리는 6.6km고요 시간은 지금 16분 정도 지났습니다. 연비는 16.8km고요 거의 뭐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인연비랑 비슷하죠. 이제 초반에 막 초반에 40km 30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EV 모드, EV 모드가 구동되고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요 정도가 실제 연비입니다. 주행거리는 7km, 연비는 리터당 17.5km, 17.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도심 주행에서 EV 모드가 되게 적극적이에요. 참고로 EV 모드로 고속도로에서도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클러스터 상으로 104, 105km 정도까지는 EV 모드가 개입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2km, 연비는 17.3km입니다. 그리고 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이 어댑티브 크루즈 한번 작동을 시켜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테스트 해보죠. 테스트 해보는데 컨텐츠에 이제 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약간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고 수입 브랜드에서 만든 차량들도 이 도심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 때, 그리고 제가 제일 움찔했던 거는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나가거나 하면은 차가 움찔움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안전을 위해서 웬만하면 도심 주행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고 이 주행하는 거를 컨텐츠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뭔가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뭐가 불안하거나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제 운전 스타일하고 막 리뷰까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 오토바이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이 택시들이나 트럭 같은 것들이 확확 막 들어왔다 나갔다고 그러면 움찔움찔 해가지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일단 작동 한번 시켜봤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7.8km, 시간은 20분이고요. 연비는 리터당 17.5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놨기 때문에 페달로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가속 감속을 조작을 해서 다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4단계로 좀 띄워놨고요. 지금 주행 조건은 100% 도심 주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평일에는 콘텐츠 촬영이 안 돼요. 너무 차가 막혀서. 특히 이 구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 시간이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량이 될 때 촬영하니까 러시아워 시간하고 비교를 하시면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평평한 도로가 아니고요. 이 동네가 이 언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이런 경우죠. 지금 이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지만 확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촬영을 못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리는 8.5km, 시간은 2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6.6km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촬영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보타, 약간 핸들 이렇게 움직인다 막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본인이 운전할 때 보는 차량도 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촬영해서 보시면 아세요. 아마 어떤 차량을 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보타가 없거든요, 운전을 해보면. 근데 지금도 아마 약간 이렇게 울렁거리는 것처럼 화면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촬영해 보시면 압니다. 촬영해 보시면 이렇게 남이 촬영한 걸 봤을 때는 핸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어떤 차량을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차량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완전히 평평하거나 굴곡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미세하게 굴곡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움직이냐 적게 움직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보타라는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촬영해 보세요. 본인이 운전하시는 거 촬영을 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를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9.1km, 시간은 24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7.7km입니다. 도심주행 연비 컨텐츠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게 되면 제가 웬만하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도 연비주행을 제가 해봤었는데 의견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냥 하이브리드에 걸맞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도심에서 주행하면 어떤데 이게 더 컨텐츠가 날 것 같아서 고속도로 주행은 안 하고 지금 도심 주행만 해서 연비 100% 도심 주행 연비 컨텐츠를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영상들 대부분 시승기 보면 이 제로백이 있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인 공도에서 100km 막 달리는 건 이제 안 되니까 어디서 내가 그걸 촬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 난 게 이제 톨게이트에서 이거 돈 내고 나가면서 어차피 고속도로고 고속도로에서는 100km까지 달려도 되니까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그게 왜 그러냐면 노면의 온도도 다르고요, 차량의 상태도 주행거리도 다 이 가지각색이고 타이어의 온도도 다 다릅니다. 이거를 동일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개인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컨셉은 그냥 일반인이 지려 밟으면 이 정도가 된다지, 제가 기록한 제로백이 무조건 많고 남들이 틀리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차 범위가 분명히 있고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들여 밟았을 때 대충 제로백 가속력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를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어디는 몇 초 나왔는데 너는 왜 몇 초 나오냐, 뭐 네가 왜 더 빠르냐, 네가 왜 더 느리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 같은 조건에서 촬영을 한 게 아닌데, 같은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누적 주행 거리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이 다양한 상태들, 그리고 기온이나 뭐 바람이나 드라이버의 또 숙련도,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절대적인 수치 아닙니다. 그리고 100% 도심 주행은 웬만하면 평지가 아니고 평지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조건에서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최소한 누적 주행 거리가 10km 이상은 10km 이상은 넘겨봤을 때의 실 주행 연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10.3km, 연비는 17.5,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0km는 넘기고 나서 연비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컨텐츠를 좀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다른 SUV들에 비해서 좀 개방감이라고 그럴까요? 왜냐면 이 대시보드도 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좀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뿔떡 솟아서 막 이렇게 있어서 그 안쪽에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낮게. 그래서 시야가 되게 좋아요. 이거 시야가 되게 좋은 것도 스포티지의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시야 굉장히 좋거든요. 이 100% 도심주행 컨텐츠가 처음에는 이제 그 연비만 막 제가 차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시승기를 본편을 찍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그리고 연비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평상시에 이제 좀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로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보타, 그리고 뭐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소나타가 좋아요, K5가 좋아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물어보시면 좀 너무 답답하고 답변이 어려워서, 그걸 글로써 제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기회가 될 때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9만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9만 정도 되니까 이게 또 실버 버튼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뭐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고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은 주변에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0.9km고요 30분 주행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8.2km입니다. 요즘 클러스터에 그린이라고 나오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이런 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그린존 표시가 됩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자꾸 이렇게 체킹을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운전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요, 신경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린존 보여주는 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생제동을 지금 안 쓰고 주행을 했는데요, 왜냐면 회생제동까지 사용하면은 너무 연비가 높아져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조정을 했을 때에는 EV 모드 컨트롤을 했을 때 배터리 충전되는 속도,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EV 모드의 이 커버리지가 조금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지금 거리는 11.5km 33분 지났고요, 연비는 18.6km를 기록했습니다. 100% 도심주행 연비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